개인 상담 한 번 해가지고 그 들었던 단어가 책에 나올 때 책이 확 외워지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하시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요. 그 어느 자격증이 학력에 의해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다른 자격증들은. 근데 이 청소년 상담사는 학력에 의해서 자격 응시가 가능한 게 이제 1급, 2급, 3급으로 나눠집니다. 그래서 1급은 이제 박사 이상이 응시를 할 수 있고, 아니면 석사를 졸업해서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있을 때 응시가 가능하고, 안 그러면 학사를 졸업해서 7년 이상 있을 때 응시가 가능하다, 뭐 이런 식으로 자격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. 학력과 응시 자격이 이제 따로 가는 거라, 학부를 졸업하면 우리가 응시할 수 있는 게 이제 3급이고요.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학부를 졸업해서 3급에 응시할 수 있지만 2급을 보겠다 그러면 실무 경력을 2년 쌓거나 대학원을 가면 됩니다. 그래서 그 2년의 시간을 실무를 할 거냐, 그 이제 대학원을 갈 거냐, 이렇게 해서 이제 응시를 이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무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직장에서 상담을 얼마나 했다 이거가 아니고요. 그냥 상담 경력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개인 상담을 1년에 50시간 이상 했고, 집단 상담을 몇 시간 이상 했고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들어가서 그 자기가 한 상담 기록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제 그 직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실무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실무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사례를 자꾸 이제 실제로 해봐서 그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나 뭐 쉼터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상담을 계속 해나가면서 기록을 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이 인정이 됐을 때 실무 경력이 인정돼서 이제 2급 자격증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3급을 가지고 상담지원센터나 쉼터나 복지관에 취업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140개 정도의 상담지원센터가 있고요. 이제 그 중에 시도센터가 16개가 있는데 시도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14명이에요. 그러니까 전국에 많이 합쳐봐야 200명이 안 되죠, 그죠? 14명, 16명 곱하면 이렇게 얼마 안 되고, 전국에 이제 시군구로 들어가서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곳에 가면 3명이 근무를 합니다. 그래서 140명이 이제 140기관에서 근무를 해봐야 청소년 동반자 해가지고 2,000명 정도밖에 청소년 상담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그 상담 지원센터에 근무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또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수요가 2,000명이고 이것도 지금 최초에 체육청소년부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성가족부로 자격이 옮겨와 있는데 부서가 2년에 한 번씩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. 첫 해에는 체육청소년부나 이런 데서는 오래 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한 6, 7년 있었던 것 같네요. 근데 청소년위원회, 보건복지가족부, 여성가족부로 옮겨오면서 이 패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할 건가,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불투명한 상태예요. 그 시험으로 보면은. 그래서 지금 1센터나 이제 이렇게 그 정부 자체가 1센터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 더 많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청소년 상담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따야 되느냐, 막 이제 이런 갈등들이 아마 생기실 건데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내가 페르주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청소년 상담사를 몇 급을 볼까부터 이제 고민을, 상담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몇 급을 볼까? 이게 이제 아마 제일 고민이시잖아요. 근데 내 학력에 맞게 보면 3급을 봐야 되지만, 학력보다는 자격증을 2급 이상을 어디 센터에 가도 2급 이상의 자격증만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무 경력을 꼭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학교 3, 4학년 때는 이제 지역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계속 실무 경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
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헌신을 하는데 그 비용을 좀 주는 데서 좀 이렇게 일을 하시면 더 좋죠. 내가 소진이 안 되니까. 그리고 상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실무 그런 경력보다 실무보다는 좀 가르쳐 주면서 하는데, 그러니까 상담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슈퍼바이저가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배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그 기관 실무 경력을 고르실 때는 내가 무작정 그 자격증 때문에 그 상담하러 간다 이런 거보다는 배울 사람이 있고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실무를 쌓으셔서 2급 정도의 자격을 이제 따시면 좋겠고요. 그러려면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 기관에 근무하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과목이 그 시험 과목이 우리가 큰 어려운 과목들로 2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제 상담이 가장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, 그래서 이거 시중에 나가서 교재를 사보려고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없습니다. 그래서 대개는 그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나 그 교과서의 상담 이론과 실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이 대상일 뿐이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이론들 16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이론들을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론은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학과에서 배우는 뭐랄까 단기적인 상담 이론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난 정신분석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, 인지행동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또 그 이론을 찾아서 또 그 수업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루트가 굉장히 아마 그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좋은 연구소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어렵는데 여하튼 이 상담 이론과 실제는 되게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. 여러 권의 책을 많이 읽어서라기보다는 좋은 책 한 권을 골라서 반복적으로 읽고 또 그 이론 이제 그 주 교재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.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그 서울대 그 김계연 교수님 쓴 그 연구 방법론 책이 제일 많이 나온 그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때 구성위원들이 좀 달라가지고 이제 본인들 책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다른 분들 교재를 많이 인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연구 방법론 쪽에서는 이제 김계연 교수님 책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심리 측정 평가도 학교에서 배운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아무리 내가 MMPI를 외우고 달달달달 뭐 지능검사를 외우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내가 직접 받아보고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아봐서 그때 이게 이해가 돼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검사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한 번씩은 다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. 저 시험 볼 때만 해도 그 30문제 중에 심리 측정 30문제 중에 그 지능검사만 저 그만하라고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. 지능검사 6문제, MMPI 7문제, HTP 7문제, 뭐, 그렇게 해서 그 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만 시험 문제에 나기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사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보다 실제로 경험해 본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상담을 받은 게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이론에 근거한 상담자가 훨씬 좋죠. 그게 이론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. 그리고 실무 경력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데서 가고 심리검사는 본인이 꼭 챙겨서 다 받아보도록 하고 안 되면 팀을 구성해서 지능검사 도구는 어디서든 빌릴 수 있습니다. 실제로는. 그래서 실시를 서로 해보고 채점해보고 해석해보는 것들이 훈련이 되면 좋겠고요. 이상심리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를 반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어느 학원에서나 그 교재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실제 나온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찾으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. 저희가 해마다 2월, 1월에는 막 청소년 상담사 되려면 어느 책 봐야 돼요? 라는 상담 전화 수시로 받거든요. 근데 알려줄 수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는 익숙한 책들을 좀 참고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
지금 간단하게 그냥 성소 상담사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제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지르 시간에 같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